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 분이죠. 김정호 TV 대표 김정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핫하다고 하는데 예. 사립유치원 이슈가 핫해지면서 예. 오랫동안 이 문제를 파오시고 연구해 오시고 목소리를 내오셨던 박사님이 덩달아 핫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이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네. 한 5년 됐는데 네. 이게 이렇게 국가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덕분에 이제 흔히 이제 말하는 물 들어온 거죠, 그죠? 네. 예, 물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좋은 소리 듣는 이슈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욕 먹는 사람들 편에 가서 서버린 격이 돼서 이게 참 약간 난감하기도 그렇습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네. 예.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립유치원 사태를 짚어보기 이전에 예. 저도 이게 정말 신기한 게 5년 전부터 이 문제를 다루셨다고 했는데 예. 제 기억에도 예전에 예. 운영하셨던 시민단체에 예. 유치원 원장님들 항의 방문하고 예. 막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남들과 달리 미리 예. 다루셨는데 예. 하필이면 대학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예. 유치원 문제를 다루신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네, 왜 하필 유치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셨나? 예. 네, 청취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네. 예,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으니까 이 학교 교육 문제에서도 사립이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거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외국의 문헌들을 봐도 다 그렇고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립 중고등학교들 보면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다 국공립화가 돼 있어서 이미 네.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직도 사립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유치원이에요. 사립 유치원들. 아, 네. 예, 비교하기도 굉장히 좋고 데이터도 제법 많이 있고 그래서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그러던 차에 충남대학교 천세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네. 저를 사립 유치원 문제로 끌고 들어갔어요. 네. 친구 따라 들어가셨네요. 예, 그래서 그 사립 유치원 원장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그분은 교육학 하시는 분이어서 그쪽에 이제 그 커넥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네. 그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거죠. 예. 봤더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네. 그 유치원에서 자꾸 유치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스피치 교육이었거든요. 네, 저희 네. 유치원은. 예. 근데 그 유치원에서 스피치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누리과정의 그 진도가 딸리는 거예요. 진도가 그렇죠. 못 나가니까 자꾸 다 하지 못한 교구를 집에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네. 나라에서 만든 뭔가 이렇게 샘플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자꾸 와서 이게 왜 오나 예. 했더니 그게 이제 그 국가에서 주도했던 그 뭔가의 시스템들 예.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 유치원들의 예. 특색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사립 유치원들은 정말 사학 그 자체입니다. 원래 그랬었어요. 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바로 자신들의 생계하고도 직결돼 있어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좋아해야 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해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의 간섭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면 돼요. 2012년까지. 네. 그런데 2012년부터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고 네. 무상보육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니까 나라 돈 받으니까 말이야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라고 감시를 해가지고 해야죠. 예 그래서 나라가 정한 그 교육 과정이 생긴 겁니다. 소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표준화됐다는 예 표준화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이 똑같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걸로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국공립 유치원이 해오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유치원들을 다 국공립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다니던 그 스피치를 예. 중심으로 하던 그 유치원의 특색이 사라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립 유치원들은 보면 정말 다양했어요. 그래서 스피치 하는 데도 있지만 농장 활동, 예, 뭐, 숲 유치원도 네. 있고 뭐 무슨 뭐예요? 몬테소리, 네. 발도르프, 무슨 에밀리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름도 다 알기도 어려운 아무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취향이 또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음. 그런데 누리과정으로 획일화된 게 들어오니까 과거에 하던 것들은 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하던 것들을 하려면 그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감사관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렇죠. 네. 표준화된 걸 하지 않고 예. 독특한 걸 하기 위해선 예, 뭔가 자꾸 설득을 해야 공무원에게 되는데 설득을 해야 되는 예, 거죠.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귀찮아. 공무원은 귀찮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장도 귀찮아지고 공무원도 귀찮고 그러니까 획일화된 걸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유치원 그 비리라고 하는 사태가 네. 제가 보기엔 이미 그 이 누리과정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시작하면서 예견된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견된 문제였죠. 네. 예견된 문제였던 것이 자 나라 돈을 썼으니까 나라가 원하는 방식, 나라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돈을 써야 돼. 나라 돈이 투입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사립 유치원들이 어땠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쓴 거예요. 음, 일종의 자영업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생계형 유치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교육도 시켰지만 또 동시에 거기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설립자들이. 그렇죠. 네. 예. 그랬었는데 이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나라에서는 뭘 요구하는 거냐? 국공립 유치원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영리 행위를 하거나 돈을 버는 걸 금지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 또 국가에서 지급해 준 돈, 이거는 한 푼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잘하던 비즈니스가 불법이 된 겁니다. 불법이 된 거네요.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네. 이게 지금 이번 그럼 사립유치원 사태 그 비리라고 하는 그 사태의 본질일까요? 이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러니까 1981년부터 이 사태가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데 1981년부터 30년 동안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그 전체가 다 비리가 되는 겁니다. 유치원 원장님이 갑자기 비리 원장이 범죄자가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비리 범죄자가 원장은. 된 거예요. 30년 30년 동안은 전혀 범죄가 아니었던 일들이 2012년부터 범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학부모들이 나라로부터 지금은 아이 행복카드인데 그때는 아이 사랑카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바우처죠. 그게 그러니까. 예. 나라에서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유치원 가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결제금을 이체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 대납을 통장으로. 해주죠. 네. 그게 교비 계좌예요. 그 교비 계좌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교비 계좌는 개인적으로 쓰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학부모들한테 받은 돈은 그냥 자기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정부가 학부모한테 준 돈이죠. 정부가 학부모한테 지급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번 결제를 하니까 예. 0원이라고 뜨더라고요. 예. 총액은 뭐 몇십만 원 뜨고 예. 제가 실부담금은 0원 이렇게 예. 뜨는데 그럼 그 총액이 정부에서 세금으로 유치원에게 간 거죠. 간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학부모가 유치원에게 지급할 돈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게에 가가지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카드를 내고 계산을 하잖아요. 결제를 하면 나중에 카드사에서 돈을 대신 내주죠. 네. 음식점에다 돈을 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카드사가 주는 돈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음식을 소비자가 먹은 내는 소비자가 거죠. 낸 네.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유치원에 준 돈은 마치 정부가 준 돈인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인식들을 하는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에 원래는 소비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됐을 돈이고 예. 그거를 정부가 대신 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써야 된다던가 뭐 예. 이런 사실 유치원 원장한테는 그런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네. 없었는데 2012년부터 갑자기 그 의무가 생겨난 거죠. 예. 즉 법인이 아닌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립 유치원들은 대부분 법인이 아니에요. 87%가 그냥 개인 재산입니다. 아, 네. 개인 재산이에요, 그게. 그런데 2012년부터 너는 법인이야. 지금부터 법인처럼 해야 해. 법인처럼 하지 않으면 너는 횡령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네, 겁니다. 갑자기. 예.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비리 유치원에 너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비리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데를 다닌 거야. 이제 네, 이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실제로 그런 데를 비리가-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부가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리가 아닌 예전에는 거죠. 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음, 예. 새로이 비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또 뭐냐면 그렇게 비리, 즉 횡령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이 법원에다가 재판을 넘겼어요. 네, 또 어린이집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집도 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도 재판에 넘겼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이건 횡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판결을 했는데 첫째는 이 돈은 즉 아이 사랑 카드, 아이 행복 카드로 결제한 그 돈은 이거는 학부모에게 지원한 돈이지 사립 유치원에게 준 돈이 아니야라고 명백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이.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 원장은 이미 그 돈만큼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그렇죠. 그 가격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 서비스를 하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자유가 사실 그렇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값을 냈을 때 그 돈은 음식점 주인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렇죠. 명품백을 사든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판결은 뭐였냐면 교비 계좌라고 하는 거. 유치원의 교비 계좌에 있는 돈은 학부모 돈이나 정부 돈이 아니고 유치원 원장의 돈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갔다고 해서 횡령이 아닙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미 예. 법으로. 몇 번 판결이 나옵니다. 그게.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립 유치원들을 횡령범으로 몰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을 사립 유치원에 적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지금. 지금 개인의 비즈니스할 권리를 지금 침해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냥 자영업처럼 생계형으로 운영되어 오던 그 사립 유치원을 불법한 회계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다 범죄자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나 뭐 이런 정서에 비추어 보면 아니, 야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내 말이지. 원비로 지금 예. 명품백을 샀어?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지금. 원비로 명품백을 산 거예요. 사도 맞아요. 됩니다, 그죠? 네, 사도 되는 거고 내 음식값으로 음식을 안 만들고 네가 명품백을 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 돈을 그 돈을 어떻게 썼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논란의 핵심이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예, 되겠네요. 예.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예. 받은 돈이다. 그 유치원이 교육을 잘했냐 못했냐 이것만 그래서 보시면 되는 그렇죠. 거죠. 아이가 지금 적합한 교육을 받았냐 못 받았냐 예. 이게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 자세한 내용은 네,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예. 네, cfe.org 칼럼 코너에도 글이 올라와 있고요. 네, 김정호 지금 대표님의 김정호 TV 유튜브에서 검색을 예. 하셔도 이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의 올라- 죄송하지만 네. 김정호의 경제 TV입니다. 네, 김정호의 경제 TV 네 광고. 예. 네. 네. 요즘 사립 유치원으로 계속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논란, 이 사태에 이제 뭐 시간이 좀 가고 있어서 네. 사태의 해법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사립 유치원의 설립자들에게 적절한 수입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사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나 유은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 그거 네가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거기서 수익 얻을 수 없어. 교육에서 어디 돈을 벌어? 교육에서 이거죠. 감히 돈을 버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설립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았고 이게 내가 전 재산인데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내 걸 뺏어가겠단 말이야.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뺏어가는 건 곤란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 문 닫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해법은 뭐냐? 적정한 수익을 인정을 해주는 거다. 투명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회계 규칙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모두 불법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예, 수익을 가져가는 거를 인정해라. 예, 이게 유일한 투명하게 해법이에요. 가져갈 수 있게 하라. 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것에 한 4 내지 5%, 이 4 내지 5%의 근거는 뭐냐면 국가가 정부가 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을 매길 때 국민에게 네. 전기 요금 매길 때 국가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한 4, 5% 정도를 부과를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적정 투자 보수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예. 그 정도는 최소한 개인에게 민간에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사태의 간단한 해법인데 예.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써서 모든 유치원을 국공립화하겠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거죠. 하고 있어서 사실 많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네. 네. 민간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훨씬 효율적이에요. 네. 네. 흔히 교육이라고 하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교육 이슈가 1년마다 무슨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아마도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없고 유치원도 초등학교처럼 그냥 배정되는 뺑뺑이 돌려서 가나요, 예, 이제? 그런 네. 날이 뭐 머지 않았을 것이다. 아, 예, 네. 다양성은 다 사라질 거다. 네, 역시 그런 교육. 걱정이 네,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도 계속해서 그 네. 김정호 경제 TV에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네. 네, 저희도 그렇고 그 교육 시장에도 정말 자유가 필요하다. 예. 이걸 계속 저희가 외쳐야 될 것 꼭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자유가 있어야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프로그램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비용도 싸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네. 하면 되겠죠, 박사님?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